과거에 저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 믿었죠. 소방서에서 일해서 운이 좋다고 여겼어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니 이 모든 게 바뀌더군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면 된다 마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베스트셀러 시크릿을 통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실제로 검증해낸 전설의 자기계발 구류죠. 40년 넘게 세계 여러 곳의 단체와 개인들의 멘토로 일한 밥 프록터의 성공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실천하셔서 함께 성공합시다. 그럼 오늘 또 성공하는 하루 되세요. 전 제가 변한 이유에 대해 9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변할 수 있었던 걸까? 저는 짧은 기간 안에 4,000달러에서 100만 달러 이상 연소득을 올렸습니다. 전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성적도 좋지 않았고 학교도 얼마 다니지 않았죠. 그래서 돈 버는 것과 지능과는 상관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요. 반면 엄청나게 똑똑하고 학위도 있는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책이 가득한 서재에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내가 변했는지 감이 안 왔죠. 그때 세미나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분 소문을 들었어요. 당시 저는 시카고의 나이팅게일의 코난트 협회에서 일했습니다. 그분이 밴쿠버시티 콜롬비아에서 세미나를 연다고 하길래 당장 비행기를 타고 가서 거기에 며칠을 머물렀죠. 그는 정말 대단했어요. 그가 말을 꺼내자마자 그는 핵심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세미나가 끝난 뒤 그에게 가서 말했어요. 선생님과 며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팅을 3일 동안 계속했어요. 이 미팅은 제 관념을 뿌리채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9년에 걸쳐 연구했던 걸 그가 단박에 정리해줬습니다. 플리트라는 텍사스 의사는 통합적 건강과 치유에 심취했고 사람을 전체적으로 치유하기 원했어요. 사람의 신체를 치유할 때 증상을 치료할 뿐 문제의 원인은 치유하지 않습니다. 재무 상태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의 변화를 주려고 할 때 원인은 치료하지 않죠. 소득이 부족하면 보통 사람은 소득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뭔가를 바꿔야만 소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병과 마찬가지로 소득도 내면에서 전개되는 것들의 표현입니다. 소득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도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마음을 말할 때 뇌를 생각하죠. 손톱이 마음이 아닌 것처럼 뇌도 마음이 아닙니다. 뇌는 전자신호 교환기지입니다.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면 몸 전체나 일부의 진동수가 바뀌죠. 뇌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진동이 바뀌고 우리가 끌어당기는 것도 바뀝니다. 뇌는 마음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음은 활동이고 몸은 그 활동을 구현합니다. 마음을 본 사람이 없으니 마음을 그려보겠습니다. 라고 플리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작업할 이미지가 있어야 합니다. 라며 말이에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중요한 걸 말씀드리죠. 제가 공부했듯이 이걸 공부한다면 당신의 삶이 극명하게 바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당신의 소득, 건강, 행동, 인간관계까지 다 바뀔 겁니다. 모든 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요. 큰 원은 마음이고 작은 원은 몸입니다. 몸은 마음의 도구예요. 정말 그래요. 큰 원 중간에 가로선이 그어진 게 보일 겁니다. 큰 원 위쪽은 의식, 그 아래쪽은 무의식입니다. 의식은 무의식과는 상당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잠시 생각해보죠. 당신의 의식은 오감이라는 안테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의식에 달린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정보가 의식으로 입력됩니다. 우리는 오감을 따릅니다. 지금도 오감을 통해 제가 당신 의식에 전달하는 겁니다. 온갖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그걸 생각이라 부르지만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건 두뇌 활동이죠. 나이팅게일이 말했어요. 생각한 대로 모두 말한다면 다들 아연실색할 거라고요. 의식은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의식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선택권이 있어요. 생각을 스스로 해내거나 외부에서 정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의식은 당신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무의식은 거부하는 능력이 없어요. 당신이 해주는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의식에서 시각화해서 무의식에 각인시키면 그것들이 몸을 통해 표출됩니다. 몸을 움직여 결과를 만들어내죠. 핵심은 우리는 이미지를 그려낼 능력이 있어서 그 심상을 무의식으로 심으면 그 생각이 겉으로 표현되어 결과를 실제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당신은 많은 책을 읽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의식에 각인시킵니다. 무의식을 감성적 지성이라고
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감정과 결합되어야 하죠. 하지만 많은 이들이 생각을 일으켜 감정을 수반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죠? 무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실은 태어나기 전부터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당신에게 무척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제 모습을 시각화할 때 저는 이 그림을 연상합니다. 머리 위쪽은 의식이고 아래쪽은 무의식이며 목 아래로는 몸이라고 말이죠. 어떤 행동이든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의 발현일 뿐이라는 것을 배웠죠.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하고 좋은 일들을 상상하기도 하는데 결과가 안 좋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을 상상하는데 빚에 더 허덕입니다. 공부한 대로 현실에 발현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당신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당신 무의식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을 뿐이죠. 이건 장담합니다. 이 그림이 당신에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이 그림을 당신의 생각에 일부러 내재화해서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의식, 무의식, 몸으로 구성된 이 그림을 떠올리세요. 무의식은 의식과 완전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의식은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능력이 있지만 무의식은 그렇지 못해요. 무의식은 받아들이기만 하고 진짜와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죠. 놀라운 진실입니다. 꼭 이해해야 하죠. 이 모든 게 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믿습니다. 그건 돈을 벌기 위한 최악의 방법이라는 걸 아시나요? 돈이 아닌 만족감 때문에 일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자면서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깨어서 사용하는 돈보다 잠잘 때 더 많은 돈을 버는 방법을 제가 가르칩니다. 허황되다고요? 이게 허황되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든 건 당신의 패러다임입니다. 당신보다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그렇게 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릴 때 유전과 환경에 의해 프로그래밍 됩니다. 패러다임은 습관의 집합입니다. 습관은 무의식에 끊임없이 심어진 관념입니다. 패러다임은 그야말로 행동을 통제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더라도 무의식에서 다른 관념이 당신을 통제할 겁니다. 자기계발 책을 들고 읽으며 할 수 있어, 맞는 말이야, 이치에 맞군 하며 말하지만 읽은 대로 행동을 못해요. 왜죠? 상상해보세요.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지금 당장 바꿀 거라고 말이죠. 당신은 좋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막을 겁니다.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살펴봅시다. 패러다임은 반복을 통해 형성됩니다. 관념이 무의식에 심어진 거예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논리를 좌우합니다. 당신의 패러다임이 시간 사용을 통제해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상황 인식을 통제해요. 당신의 패러다임이 효율성을 통제하죠. 패러다임이 당신의 소득을 통제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반드시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멋진 개념이죠? 경이로운 개념입니다. 당신이 얻은 결과의 원인을 이제 알았을 겁니다. 당신의 지능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능으로 방법을 알아냅니다. 그렇다고 그거 해내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음을 반영 못해요. 왜일까요? 의식 차원에서 믿기 때문이죠. 패러다임인 무의식에서는 다른 것을 믿습니다. 프랙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믿음과 행동의 결합을 말해요. 의식에서 믿는 것을 집요하게 생각해서 낡은 믿음 대신 새로운 신념을 심어야 하죠. 과거에 저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거라 믿었죠. 소방서에서 일해서 운이 좋다고 여겼어요. 전 세계에서 운영되는 회사를 만들겠다고는 생각도 못했죠.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니 이 모든 게 바뀌더군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무의식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바꿀지 이해하지 못했다면 원하는 만큼 공부하세요. 패러다임은 무의식의 프로그램이에요. 패러다임은 무의식에 새겨진 관념의 집합체인데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실제로 통제합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멋진 개념입니다. 반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끔찍한 개념이죠. 실제로 당신의 삶을 조종하니까요. 사람들은 왜 같은 결과만 계속 얻는 걸까요? 원래 그런 거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죠.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나요?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죠? 정보의 반복을 통해서. 만약 당신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보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당신은 돈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요? 생각의 반복을 통해서죠. 여기서 확언이 등장합니다. 제가 수년간 써온 확언을 말씀드리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 하루 1000번씩 90일 동안은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돈에 대한 관념이 송두리째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부자들은 다양한 경로로 소득이 들어오죠. 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운전할 때 배터리로 작동되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듣고 다녔습니다. 녹음된 내용들이 아주 길었죠. 저는 그것을 매일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마 몇 년간을요. 이건 완전 비논리적입니다. 내가 미쳤다고 모두가 생각하게 했던 행동이죠. 큰 성공을 이룬 대다수는 그 이유를 설명 못해요. 제 프로그래밍으로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유는 몰랐지만 해냈죠.